밈코인 페페 열풍 폭등 화제입니다. 제 주변에서 밈코인을 투자했으면 인생 역전했다, 졸업코인이었다, 알고 보니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있었는데 이번에는 페페코인입니다. 페페는 아시다시피 개구리 캐릭터인데요. 그야말로 개구리가 강아지를 잡아먹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까지 상장한 이 밈코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장호 대표님, 이 페페 그 개구리 맞죠? 네, 맞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밈코인 된 건가요? 그 페페 코인이라고 페페라고 해서 우리 그 2005년도에 미국 그 작가 매퓨리라는 네네. 분이 자기 그 만화에다가 등장한 개구리인데요. 그 혹시 코인러들이 짤로 많이 쓰는 그 개구리? 짤로 초록색 많이 개구리. 쓰는 거죠. 예. 예. 뭐 저작권도 따로 없으니까 그냥 막 쓰는 거죠, 온라인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를 또 그 우리가 그 어떤 밈코인으로 형상화했을 때 또 잘 먹히긴 하거든요. 도지코인도 이제 그냥 그런 귀여워서. 것처럼 귀여워서.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4월 15일 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곳에 뭐 최초로 등장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네네.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 코인을 등록하면 되죠. 반대편에 풀만 만들어 좀 올릴 수 있는 처음 등장하면서 이게 또 페페라고 하는 원래 또 상징 있는 스토리가 있다 네네. 보니까 뭐 홍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4월 18일 정도에 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아니죠. 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에서 또 기사도 나오면서 이게 쫙 알려져 버린 거예요. 아, 밈코인 페페라는 게 등장했다. 그리고 막 수익 인증들이 막 올라오면서요. 와. 갑자기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도 수익 인증 봤는데 8만 배. 네, 5만 배. 네. 뭐 33만 원 넣었으면 55억 뭐 이런 짤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밈코인이요, 이 페페코인, 이 기능이 있습니까?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네. 다 이제 지금 페페코인을 둘러싼 모든 정보들이 네. 그 페페코인이라는 밈코인의 밈을 강화시키는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바이낸스 상장됐잖아요. 네네네. 상장되기 전날에 그 바이낸스 CEO인 자오장펑이 네. AMA를 했어요. 이게 네네. AMA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엇이든 뭐든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같은 네네. 건 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민코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난 민코인 모르겠다. 근데 우리 회사 상장은 내가 안 해.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 공지를 보면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이낸스가 써놓은 게. 뭐야? 이 코인은 현재로서는 커뮤니티가 없다. 아무런 유틸리티도 없다. 네. 그리고 니네 이거 살 때 알아놔라.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코인의 7%를 선취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걸 우리가 알고 있다. 타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사고 관심을 갖고 팔면은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관심도가 워낙 높고 바이낸스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이후에 공교롭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약간 걱정하신 분들은 밈코인의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은 그 밈코인을 들고 있었던 초기 개발자들이나 이른바 세력의 엑시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그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량의 코인을 한 번에 처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방식이고, 근데 바이낸스 정도의 굉장히 이 유동성이 유동성이 있는. 높은 거래소에서 오더북 방식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수량 확인하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털기가 쉽죠. 물량을 털기가 쉬워서 이게 지금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밈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라든지 이거는 원래 귀엽기도 하지만 네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유틸리티가 붙은 게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 이 코인을. 네네네. 그래서 뭐 쓰겠다 결제로. 이거를 뭐 트위터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하겠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페페는 그런 종류의 유틸리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신나서 뭐 하다가 결국 이게 뭐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약간 제가 걱정은 뭐냐면요. 일단 그 밈코인이 이렇게 열풍이 불고 나면 그 시장 끝물이다, 약간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걱정이 이 페페코인이 아까 이렇게 열풍이 불고 난 그 즈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28,000달러에서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속설이 맞는 건가요? 저는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페페 같은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뭐 중앙화 거래소 엑시 창구라고 네네.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엑시 창구가 되는 거래소 좀 다양하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상장하더라도 각국의 규제를 받는 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엑시트 할 수 있는 아. 거래소들이 다음 넥스트가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이 이제 각국의 레귤레이션 워낙 강화되고 국내만 하더라도 뭐 상장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아, 페페코인 쉽지 않죠. 상장하면 거의 뭐 쉽지 힘들잖아요. 않죠. 네, 맞아요. 이제 거의 한국에도 상장할 가능성 굉장히 낮고 이제 뭐 미국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면 바이낸스가 거의 마지막으로 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더 많은 유동성 공간이 쉽지 않으니까 네네. 좀 어렵지 않나? 어떤 그러면 생각이 되긴 하네요. 이 밈코인 열풍 끝에 시장 하락은 이 속설도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이장호 대표님은 업적으로 약간 말씀을 주셔서 비트코인을? 네네네. 아, 네. 이게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 부분은 네. 사실 전망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8만%, 5만 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넥스트 페페는 뭘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넥스트 페페나 이 페페코인 투자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업 자체가 이제 이렇게 크립토 업계에 있으니까 네. 제 주변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 정말 많을 거잖아요. 네네네. 제 주변에서 페페 코인을 만약에 일주일 전에 샀으면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을 그러니까.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짤들은 다 그냥 근데 그거는 해외에서? 제가 보기에 어. 어떤 특정한 이익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전자지갑을 다 쓰니까 네. 내역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갑을 볼 그래서 수 있죠. 어떤 지갑은 뭐 한 200달러어치 페페를 샀더니 이게 그게 지금 얼마가 됐다? 현재 가격으로 뭐 1,200억 아니 120억이 됐다더라. 뭐 이런 일종의 이제 도시괴담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코인데스크가 5만 배 올랐다라고 한 5만 % 올랐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지갑을 인용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자지갑은 말이 없는데 그냥 이제 인용을 한 우리는, 거예요? 예, 인용을 했거든요. 그럼 그래서 저 다시 지금 돌아와가지고 두 분을 제가 여쭤볼게요. 이 페페다 아니면 제2의 페페 찾아서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나온 지 아. 한 3일 정도 됐다. 네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아, 지금과 같은 밈코인 장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장이라면. 밈코인이 딴 게 아니고 일종의 학습 효과거든요. 아, 도지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라가네. 근데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밈코인이 나왔는데 저것도 올라가네. 그렇다면 페페코인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네네. 좀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나온 지 일찍이다. 그러면 뭐 소액 정도는 투자해 봐도 괜찮지만 어쨌든 소액. 네. 네. 장호 대표님 투자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밈코인 같은 코인의 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박이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기 때문에 로또에 비유하시는 분들 설사 많아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 주변한테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라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손실로 이끄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아까 도시괴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밈코인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건 그야말로 도시괴담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라는 분은 실제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밈코인 투자해서 벌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도시괴담 느낌이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로또 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야지 이걸 가지고 내 자산의 뭐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 판단은 모두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위험 충분히 인식하시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